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란의 공격으로 인한 미국인 사상자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군사적 대응 없이 경제 제재를 통해 이란을 압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를 대상으로 DNA 샘플을 채취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시범 프로그램에 착수했습니다. 2018 회계연도에 미국에서는 한국 국적자 157명이 추방됐습니다. 이 가운데 92명은 살인이나 강도 등으로 적발된 전과자였습니다. 본격적인 세금 보고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2019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 보고는 오는 27일부터 접수가 시작되고 4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새해부터 오작동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뉴욕시 주차 미터기가 3분의 2 정도 복구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이란이 이라크에 위치한 미군 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하면서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란의 공격으로 인한 미국인 사상자는 없다고 발표했는데요. 군사적 대응 없이 경제 제재를 통해 이란을 압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현지 시간 8일 새벽 미군이 주둔한 이라크 서부 아인 아라사드 공군 기지와 아르빌 기지에 22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군이 솔레이마니를 사살한 데 따른 보복 대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미국인 사상자는 없었고 어떠한 미국인도 다치지 않았다며 최소한의 피해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 방침을 밝혔지만 군사력 사용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며 미국은 평화를 추구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평화를 끌어안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fact that we have this great military and equipment, however, does not mean we have to use it. We do not want to use it. 트럼프 대통령은 또 솔레이마니 제거가 정당한 이유를 밝히며 미국은 이란의 도발에 대한 옵션들을 계속 살펴볼 것이라며 이란에 대해 강력한 경제 제재를 즉각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대응 대신 일단 경제 제재를 택하는 방식으로 한 걸음 물러서며 평화적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이 미국의 추가 대응이 없다면 보복의 고리를 끊고 해결을 모색할 가능성을 시사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이란 측의 확전 자제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를 대상으로 DNA 샘플을 채취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시범 프로그램에 착수했습니다. 향후 3년 동안에는 모든 구금 이민자들의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DNA 채취를 거부하면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6일부터 국경 세관보호국이 캐나다 국경과 인접한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지역과 멕시코 국경 지역인 텍사스주 이글패스 지역에서 구금 이민자를 대상으로 DNA 샘플을 채취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만 14세 이상의 단순 이민법 위반자를 포함한 구금 이민자로 영주권자와 난민 신분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범 프로그램은 총 90일 동안 진행되고 정확한 진행 오피스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채취된 DNA는 연방수사국의 DNA 인덱스 시스템으로 보내지고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는 연방, 주, 로컬 과학범죄수사연구실들과 공유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과 이민자 범죄를 규제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추진해왔고 향후 3년 동안 5단계에 걸쳐 모든 구금 이민자들의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토안보부 지침에 따르면 FBI 측에서 DNA 채취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비디오를 제공해 직원들을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DNA 채취를 거부하면 클래스 A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이에 대해 일부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들은 DNA 채취가 이민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정부의 감시만 강화시킨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2018 회계연도에 미국에서는 한국 국적자 157명이 추방됐습니다. 이 가운데 92명은 살인이나 강도 등으로 적발된 전과자였습니다. 추방한인 10명 중 6명은 범죄 전과자인 셈이고 나머지 4명은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7일 공개한 2018 회계연도 이민 연감에 따르면 이 기간 이민당국의 명령에 의해 미 전역에서 강제 추방 조치된 한국 국적자는 15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강제 추방자의 혐의를 보면 전체의 59%에 해당하는 92명은 살인이나 강도, 폭력이나 마약 거래 등 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된 전과자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체류 등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추방된 한인은 41%인 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추방자의 범죄 전과자 비율은 2017 회계연도의 48%에 비해 11%포인트나 상승한 수치로 근래 들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강제 추방된 한인 이외에 자진 출국 형식으로 한국으로 되돌려 보내진 한국인도 970명으로 2017년도 916명보다 5.9%가량 증가했습니다. 특히 공항이나 항구, 국경 등에서 입국이 금지된 한국인은 2,012명으로 2017년에 1,513명보다 무려 33%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불법을 저질러 이민 단속망에 체포된 한인 역시 225명으로 2017년 182명보다 23.6% 늘었습니다. 한편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강제 추방된 전체 이민자는 33만 7,287명으로 2017년에 29만 5,364명과 비교해 1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말연시가 지나고 본격적인 세금 보고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2019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 보고는 오는 27일부터 접수가 시작되고 4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국세청은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세금 환급의 지연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연방국세청은 2019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 보고 서류 접수를 오는 2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금 보고 마감일은 오는 4월 15일입니다. 연방국세청은 올해 1억 5천만여 명이 세금 보고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금 환급금을 이른 시기에 받기 위해서는 서류 준비에 공을 들여야 한다며 전자파일을 통해 세금 보고를 하고 환급금은 은행 계좌로 직접 받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소속돼 있는 납세자의 경우는 고용주가 발행한 임금 명세서 W2 양식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세금 보고 시 임금 명세서와 내용이 다를 경우 국세청에 감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금 환급금 역시 지연 지급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 흔히 독립계약자로 분류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099 양식을 제출해야 하고 1099 양식들도 국세청에 보고되기 때문에 세금 보고 시 기입 오류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 밖에 비용공제 관련 서류인 1098 양식도 중요하고 수입과 비용 증명을 위한 참고 자료로 은행이 발행하는 연말 계좌 스테이트먼트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들은 이들 서류가 세금 보고 때 누락되면 국세청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추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새해부터 오작동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뉴욕시 주차 미터기가 3분의 2 정도 복구됐습니다. 200명 이상의 교통국 직원들이 투입돼서 소프트웨어 오류를 일일이 수정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모든 주차 미터기가 복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교통국이 6일 뉴욕시 주차 미터기 오류 수정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금까지 오류가 발생한 14,000대의 주차 미터기 중에서 9,906대가 수정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교통국에 따르면 현재 200명 이상의 직원들이 투입돼 신용카드 결제를 인식하는 소프트웨어 오류를 일일이 수동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또 9일까지는 시내에 있는 모든 주차 미터기를 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리 트로튼버그 시 교통국장은 많은 인원이 투입돼 주말 사이에 작업에 큰 진전이 있었다며 남은 기계도 빠른 시일 내 복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주차 미터기의 이번 카드 결제 오류는 신용카드 결제 소프트웨어의 결함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고 기기 제작 설치 업체인 파키온 측의 과실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모든 주차 미터기에서 동전이나 파크 NYC 앱을 통한 결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작동되지 않는 주차 미터기를 발견할 경우 311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전기 스쿠터와 전기 자전거의 합법화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뉴욕시는 전기 자전거에 대해 여전히 달갑지 않은 반응입니다. 합법화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단속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 would
지난 6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시 식당들이 배달용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전기 자전거를 대상으로 뉴욕시경의 소환장 발부와 $500의 벌금 부과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주 의회에서 추진 중인 전기 자전거 합법화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지만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현행 단속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어 드블라지오 시장은 전기 자전거는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기 자전거 이용자들이 합법적인 수단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경찰도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코스타 콘스탄티니데스 뉴욕시 의원은 전기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층 배달원들을 위해 더모쉐이 뉴욕시경 국장에게 전기 자전거 합법화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는 단속 유예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쉐이 국장은 이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단속 유예에 관한 사항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뉴욕주 가구의 8%는 은행 계좌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 발행 아이디가 없어서 계좌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일정 잔고를 유지할 수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뉴욕주가 은행 계좌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퍼블릭 벤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의회 의원들이 공공금융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포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디지털 결제 시스템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과 줄리아 살라자 뉴욕주 상원 의원, 로버트 호켓 코넬대 법학과 교수는 포괄적 가치장부라는 이름으로 디지털 결제 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뉴욕주 내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는 전자통화와 함께 최초의 공공 개념의 디지털 경제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론킴 의원은 포괄적 가치장부가 우리 생활 전반에 진정한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소외된 사람들을 포함시키고 더 공정하고 건강한, 결과적으로 부유한 뉴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벤모나 페이팔 등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다른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 이 포괄적 가치장부는 모든 뉴욕주 거주자들에게 은행 계좌를 대신하는 가상 지갑을 발행하고 뉴욕주의 연간 $550억 달러의 세액 공제 또한 이 시스템을 통해서 분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많은 시민단체들이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고 시스템을 홍보, 교육하는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주 티넥의 홀리네임 병원이 주차장을 추가로 건설하는 계획을 두고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병원 소유주택 7채를 철거해서 주차장을 넓히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주민들은 거주지를 파괴하는 그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병원 측은 티넥 타운 정부 빌딩국에 관련 계획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체릴 레코드는 홀리네임 병원이 병원 건물 뒤편의 체드윅 로드와 노르마코트 사이에 병원 소유주택 7채와 공터를 철거하고 399대 규모의 주차장을 추가로 건설하는 계획을 이번 주에 티넥 타운 정부 빌딩국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마이클 마론 병원장은 철거 계획에 포함된 병원 소유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병원이 소유한 잉그루드 클립스에 위치한 다른 주택으로 이전시켜줄 것을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1년간 응급실을 이용한 총 환자 수가 10% 증가해 7만 명에 달하고 있다며 주차장 증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한편 레코드는 지난 7월 115명의 주민들이 성명문을 통해 병원 측이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주지를 파괴하는 그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병원 측은 주민들이 협상에 있어 유연하지 않아 생산적인 협상을 중단했다면서 타운 정부가 병원이 겪고 있는 문제를 이해하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가 지난 할러데이 시즌 동안 맨하튼 락펠러 센터 인근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러 오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인데 실제로 안전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예 이번에 이 지역의 차량 출입 통제를 영구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할러데이 시즌 락펠러 센터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기 위해 모여드는 인파의 안전을 위해 인근 거리에 차량의 출입을 막은 바 있습니다. 뉴욕시 선출직 공직자들은 이런 조치가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안전에 크게 도움이 됐다며 아예 이번 기회를 통해 이 지역의 차량 출입 통제를 영구화하자고 나섰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5번가와 6번가 사이 웨스트 49가와 50가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었는데 오는 10일 크리스마스 트리의 철거와 함께 차량 통제도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게일 브루어 맨하튼 보로장과 뉴욕시 의회 키스 파워스 시의원은 차량 통제 구간을 계속해서 연장하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NYPD와 뉴욕시 교통국 관리들과 만남을 요청하고 차 없는 거리 지정을 연구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역시 차량 통제로 인해 할러데이 시즌 동안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러 온 75만여 명이 안전할 수 있었다고 믿는다며 이번 방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시 교통국은 지난해 락펠러 센터 차량 통행 제한 조치가 발표된 후에야 이를 알고 버스 노선 등을 감안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라며 불만을 표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90대 남성이 아파트 매니저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라스베가스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2일 아파트 주민인 93세 남성 로버트 토마스는 아파트 매니저에게 수도 문제를 건의하다가 주머니에서 총기를 꺼내 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CCTV 영상에는 용의자가 먼저 벽을 향해 총을 쏜 뒤 매니저의 다리를 향해 총격을 가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흉기를 사용한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앞으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기저귀와 생리용품에 대한 세금이 면제됩니다. 주거 비용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정된 기저귀와 생리용품 판매세 폐지 법안이 지난 1일 발효됐습니다. 지난해 6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유아용 기저귀와 탐폰, 생리대 등 가임기 여성들의 위생용품에 추가되던 판매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로레나 곤잘레스 주 하원 의원은 법안을 통해 아이들이 있는 가정의 경우 연간 $100 상당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저귀와 생리용품 판매세 폐지 법안은 오는 2022년 1월 1일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 내 1,200여 개 한국 학교를 대표하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가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전역에서 SAT 대비 한국어 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미 대학입시위원회는 매년 11월 SAT 한국어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학생들이 자신의 한국어 실력을 점검하도록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그동안의 SAT 한국어 문제들을 엮어 만든 문제집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 하원 세입위원회가 6일 온라인 유권자 등록 허용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유권자 등록을 위해서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거주하는 카운티에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거나 직접 선관위 사무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유권자 신청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아직 주 하원 및 주 상원 본회의 표결 절차가 남았지만 필 머피 주지사가 이미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무난히 입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달 말에 뉴저지주 와일드우드에서 대선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는 오는 28일 오후 7시부터 와일드우드의 와일드우드 컨벤션 센터에서 대선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 최남부에 위치한 와일드우드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당적을 옮겨 화제가 된 제프 밴드류 연방 하원 의원의 선거구입니다. 스타레저는 대통령으로 당선된 공화당원이 뉴저지주 내에서 집회를 여는 것은 최초라며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주가 영화관 내 매점을 대상으로 알코올 음료 판매 허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코모 뉴욕 주지사는 최근 영화관 내 매점에서 맥주와 와인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알코올 음료 판매법 개정을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알코올 음료 구입은 청소년 등급 이상의 영화를 관람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1인당 한 잔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4도, 섭씨 1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 섭씨 0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토요일은 오후 한때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고 늦은 밤에도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